저는 이제 카페에서 나와서 축구 연습을 좀 하고 사무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독서에 엄청나게 몰입을 하고 나올 때 그 성취감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기분이 다른데 독서하기 전과 후의 그 느낌은 확실히 정반대인 것 같아요. 독서를 하기 전에 정신이 약간 흐리멍텅한 정신이었다면 독서를 딱 끝냈을 때는 뭔가 정신이 완전히 깨어나서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야겠다, 뭔가 열정도 넘치고 머리가 막 맑아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카페에 이런 책들을 들고 가서 읽었습니다. 한 개는 서유기와 마음관찰 여행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중국 5대 소설 삼국지연의 서유기 편이에요. 둘 다 서유기에 관련된 책이죠. 최근에만 서유기 관련 해설서들을 4권째 읽고 있는데요. 서유기는 다들 아시죠? 손오공과 삼장법생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 이렇게 일행이 모여서 온갖 요괴들을 물리치면서 서역을 향해서 경전을, 불경이죠. 그 불경을 가지러 가는 그런 재미난 판타지 소설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서유기 버전의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나중에 만화 영화로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작품도 엄청 좋아했었고, 제가 성이 손씨라서 그런가 손오공이라는 인물한테 엄청 애착이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도 이거를 30살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서유기와 마음관찰 여행이라는 이 제목처럼 서유기라는 작품이 그냥 단순히 재밌기만 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요괴 하나하나를 물리치면서 온갖 고초를 겪는 그 과정들이 우리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과정들,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마음 수행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머리를 빵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요. 손오공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상징하는 게 있대요. 우리 마음 그 자체라고 합니다. 서유기라는 작품이 도교와 불교 사상을 콜라보해서 스토리로 풀어낸 건데, 불경에 보면 우리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열정이 넘쳤다가 또 의욕이 없다가 하는 이런 하루에도 수없이 널뛰는 이 모습들을 꼭 원숭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유기에서 손오공이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에는 온갖 사고만 치다가 나중에는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마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 서유기 작품인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서 최근에 이 해설서들 정말 몰입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재로 왔습니다. 오늘 요 책, 서유기와 마음관찰 여행, 이 책을 읽다가요, 저 자신을 정말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대목을 읽었어요. 서유기의 가장 앞부분에 보면 손오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화가산이라는 곳에서 돌 하나가 깨지면서 그 돌에 눈, 코, 입이 생기면서 손오공이 태어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돌 원숭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돌 원숭이가 어떤 동굴 하나를 발견을 하고 그 동굴에서 온갖 다른 원숭이들의 숭배를 받으면서 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를 미후왕, 아름다운 원숭이 왕이라고 지칭해요. 그곳을 그들만의 낙원으로 만들어서 한동안 신나게 지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책에서 그 낙원과 같은 공간이 오히려 낙원 상실의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원숭이 왕의 낙원 상실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원적 사유로 행복과 불행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동굴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원숭이 왕은 수렴동을 집으로 집착한다. 육체를 자아의 근거지로 집착한다. 남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나가 왕으로 세워진다. 그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돌 원숭이가 아니라 남과 다른 아름다운 원숭이 왕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육체를 근거로 자아를 세우고 있으므로 그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아름다운 원숭이 왕, 미후왕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한다는 것. 처음으로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기준점이 생겨난 거예요. 이 세상을 이제 그 미의 관점에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돌 원숭이였던 손오공이 남들과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은 남들보다 더 아름다워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안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손오공의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치를 가지려고 하고 나중에는 막 옥황상제 자리까지 넘보려고 하는, 그러다가 부처님 손바닥에 아주 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그 손오공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동안 제가 독서를 해오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저만의 어떤 기준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기준은 지식이라는 기준이었어요. 한동안 독서를 하면 할수록 왜 제가 자꾸만 불안해지고 왜 자꾸만 완벽주의가 생겨났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왕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환상을 가지면서 제가 거기에 부합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유튜브를 할 때 뭔가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볼 때면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아직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말주변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내가 무슨 영상을 만들고 무슨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뭔가 자꾸 실천하는 걸 뒤로 미루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 이 문장은 저한테 우리 마음의 낙원은 어떤 기준점에 이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준 자체를 바꿀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지식에 대한 집착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식 추구 자체를 내려놓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독서를 통해서 계속 지식을 얻고 삶을 추구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기준으로 제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걸 이제 좀 그만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하는 것에도 좀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언젠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서도 또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군중에 섞일 경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전에 스스로를 붙잡아야 한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다수의 이질적인 자아에 짓눌려 자기 인식을 잃어버린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군중입니다. 군중 속에서 뿔뿔이 흩어진 당신의 정신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문장이지 않나요? 우리가 남들과 함께 관계하다 보면 우리의 본능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 기준을 잡고 남들과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강함과 약함에 대한 기준점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기준점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혹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강약 약강인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라고? 강약 약강이 아니고 강강약약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다 평하는 이유가 강한 자 앞에서 굴복하고 싶고 약한 자 앞에서 우쭐대고 싶은 우리의 본능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단단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 평하는 이유겠죠. 저도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록한 몇 가지 지식 카드들이 더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우기부기 매거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